주말이면 맛집으로 소문난 엄마의 가게에 도와주러 가요. 제 직업은 따로 있고요. 거의 대부분 설거지만 돕고요. 서빙은 가끔 나가는데요. 그날은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아유, 여기 맛도 별로고 서비스가 별로네.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되겠어.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누구야? 주방에서 힐끗 보니까 중년의 여성 손님이 가게에 불만이 있으셨는지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고요. 서빙을 하던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사장인 저희 엄마를 부르러 주방으로 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고깃집을 하시고요. 그날 손님이 뭔가 불만이 있었는지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사장인데요. 뭐가 불편하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뭐가 불편하세요? 아니, 여기 맛있다고 소문나서 친구들 다 데리고 왔는데요. 먹어보니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맛없다고 했더니 그냥 죄송하다네요. 환불해주라고 했더니 규정상 환불은 어렵다면서 나를 가르치려 드는데, 아이, 내가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누가 누굴 가르치려 드는지 기분이 너무 불쾌하네요. 아이, 사장님, 규정상 환불은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음식에 뭐가 나온 것도 아니고 맛이 없다는데 이런 개인적인 느낌으로 환불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쁘시다면서 접시를 일부러 던져서 깨뜨리시는 겁니다. 대박이었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맛없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까? 중년의 여자 손님들이 4명이 온 테이블이었는데요. 보니까 음식도 거의 다 비우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환불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음식이 담겨있는 접시들 다 땅에 떨어뜨리며 접시를 깨고 있던 것이었고요. 정말 세상에 저런 무식한 진상이 다 있나 싶었죠. 엄마는 행패를 부리는 그 중년 여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손님, 입에 맞지 않으시다니 유감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만들었는데 만족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희 직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마음 푸세요. 됐고요. 환불해 주세요. 저는 이런 맛없는 음식 먹고 돈을 내고 싶진 않아요. 나라에서도 법이 있듯이 저희 가게에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음식에 이물질이 나오거나 상하면 환불을 당연히 해드리지만 맛이 없다는 이유로는 환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드셨네요. 이럴 경우에는 돈을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맛이 없어서 몇 점 주워 먹지도 않았어요. 3인분 시켜서 이 정도 남긴 거라고요. 이 맛이 저희 가게의 맛이고요. 개인적인 견해로 환불은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도 저도 예의 있게 말한 것 같고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저희 직원을 대우하는 건 좀 속상하네요. 많이 배우신 분들 같은데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이것들이 아주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손님이 맛이 없다고 하면 맛없는 줄 알 것이지 어디서 따박따박 대들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1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그만하라고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주체할 수 없던 그 여자 손님은 제일 큰 접시를요 땅에 떨어뜨렸어요. 엄마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곧 경찰이 와서 소란은 끝나긴 했어요. 저도 엄마 가게 도와주면서 다양한 손님들을 접해왔었어요.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 무뚝뚝하게 밥 먹고 가시는 분, 이유 없이 화내시는 분, 맛없다고 화내시는 분들 등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말을 좀 잘하시는 분이라 경찰 부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오히려 환불은 그 테이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해드렸고요. 소란을 목격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어요. 그게 맞는 대응이잖아요. 불편을 겪은 사람한테 사과하는 거지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은 맞대응이 답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와 출근을 하고 일하며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예정되어 있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기로 했어요. 이거 거래처에서 들어온 고기인데 예비 시어른들 가져다 드려라. 그래도 우리 집 고기가 좋다고들 하잖아. 오늘은 더 좋은 게 들어왔어. 그래, 엄마 고마워. 드리려는 선물도 이렇게 많이 샀는데 들고 갈 손이 없을 지경이야. 잘 드리고 올게.
다른 선물들 샀긴 했지만 엄마가 엄마 가게에 들어온 고기도 포장해서 싸주셨어요. 그걸 들고 예비시댁에 갔는데요. 남자친구의 집에 문이 열리고 시부모님 얼굴을 보는 순간 저 깜짝 놀랐지 뭐예요. 일주일 전 저희 가게에서 난동을 피웠던 사람이 거기 있지 뭐예요. 저희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얼굴을 딱 알아본 순간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죠. 아마 저희 엄마 고깃집이 이 지역에서 조금 유명하고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라 예비 시어머니도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이 있었던 그 당시 저는 주방에 설거지만 해서 어머님이 절 못 보신 것 같은데 엄청 우아하고 지성 넘치는 척하는 게 아니겠어요? 일단은 모른 척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얘기는 많이 들었어.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신다고 했지? 외동딸이고. 우리 애한테만 얘기 많이 들었지. 직접 보니까 훨씬 더 마음에 든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 아버님 얘기는 이 사람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지? 나는 대학 교수이고 네 시아버지 될 분은 의사야. 들었지? 나는 학벌을 많이 따죠. 그런데 네가 서울대라고 해서 너무 기뻤어. 거기에 직업까지 좋으니까 더 좋았지. 제가 서울대를 나왔고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이에요. 어머님이 제 학벌과 직업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성실하게 살아온 제 삶을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얘기는 익히 많이 들어왔고 그나저나 사돈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결혼인데 이 정도는 내가 물어봐도 되지? 어머니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럼요. 아셔야죠. 저희 엄마는 고깃집을 하세요. 참, 제가 가져온 선물 중에서 고기도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저희 엄마가 고깃집을 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요. 못 본 척하고 준비해온 선물을 다 풀었어요. 어머님은 그 무엇보다 고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이렇게 좋은 고기는 또 처음 보네. 이 마블링하며 너무 좋다. 어디 백화점에서 특상품을 사오셨나 보다. 아니요, 저희 엄마 고깃집에 오늘 들어온 고기예요. 언제나 좋은 고기가 들어오는데요. 어머님 생각에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고기 보니까 어떤 곳인지 딱 느낌이 오네. 좀 고급진 고깃집인가 보다. 내가 최근에 어떤 고깃집을 다녀왔는데 맛도 너무 별로였고 서비스도 별로였어. 최근에 다녀온 고깃집을 이야기하며 TMI를 늘어놓길래 저도 미간을 찌푸렸어요. 제 표정을 보시곤 제가 기분 나쁜 걸 눈치채셨는지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사돈이 하는 가게는 안 그러겠지만 내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이런 고기로 장사를 하시면 엄청난 맛집이겠다. 저희 엄마 가게에서 가져온 고기인데 그날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참 이렇게 간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에는 반반씩 결혼하는 게 유행이라며? 나는 그런 거 딱 싫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여자가 살림해야 하고 남자가 돈 벌어오는 구조 좋아해. 나도 맞벌이하고 있지만 아버님한테 집안일 시킨 적 없어. 너도 그랬으면 좋겠고. 병행하기 힘들면 일 안 해도 좋아. 우리 애도 돈 잘 벌자니? 우리 딱딱 주고받을 건 받자. 전 말없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이 하시는 말에 대응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네 회사 가까운 곳에 신축 아파트도 사놓았어. 명의도 우리 아들 명의로 해놓았고 사는 데에는 문제 없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집까지 웬만한 좋은 집으로 준비해 놓았으니까 예단도 혼수도 제대로 준비해 와야 한다. 이런 걸로 감정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저희 집도 제가 외동했고 저 하나 시집 보내는데 저희 엄마도 아끼지 않고 다 갖춰서 보내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 잘 됐네. 예단은 상의하고 사야 하고. 알았지? 결혼식 장부터 잡아야겠네. 참, 그러고 보니 날부터 잡아야 되겠구나.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고깃집 한다고 했을 땐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결혼에 아끼지 않고 다 갖출 거라는 말에 좀 들뜨셨어요.
저에게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부터 고려해야 하는데 돈은 그 다음 일이었고요. 시어머니의 사상, 가치관이 제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의 가장 큰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아무튼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저도 최대한 예의 있고 어른들 말씀 귀담아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한테 저희 엄마 가게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진상을 피운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날은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비 시댁에 인사 갔던 후기보다 일주일 전 엄마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인사는 잘 드리고 왔어? 사돈 어르신들은 어떠셔? 교수이고 의사라고 하셨으니 엄청 고상하실 것 같은데 어땠니? 엄마, 그보다 그때 가게에 진상 손님 있었잖아. 맛없다고 그릇까지 깨트리면서 환불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 일은 잘 정리됐어? 예비시댁에 인사 잘 갔다 왔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뭔 뚱땅지 같은 소리야. 아이 그 사람들 경찰서에 가니까 조용하더라. 소문날까봐 무서워서 그런지 바로 합의하자더라. 음식값, 그릇값, 피해 보상액까지 전부 다 물어냈어. 사과는 했어? 별다른 말은 없었고 성격 보통이 아닌 사람들 같았는데 잘 합의된 거 맞아? 네가 사람을 잘 보긴 잘 보나 보다. 그 인간들이 사과는커녕 나보고 돈 뜯어가고 싶어서 안 달랐냐면 나를 또 조롱하더라. 그래서 내가 명예훼손으로 소송한다니까 골이 콱 내리고 갔어. 진짜 뭐 그딴 것들이 다 있나 싶더라. 아유 이제 신경 쓸 거 없어. 엄마 일은 엄마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오늘 예비시댁에 갔다 왔던 얘기 좀 해봐. 제가 그때서야 차근히 말했어요. 그 진상 손님이 바로 제 시어머니가 될 것 같다고요. 예비시댁에 가서 고기 보고 좋아했던 것, 엄마가 고깃집 한다고 미간을 찌푸렸던 것, 예단 혼수 잘 해오라는 거 모두 말했어요. 엄마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세상 좁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이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요. 어디선가 내 행실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엄마는 제 남자친구를 자주 만났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애하다가 배가 고프면 엄마 가게에 가서 밥 먹으러 갔었거든요. 엄마가 꾸준히 봐온 사이라 제 남자친구가 얼마나 바르고 번듯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좋아하니까 좋았어요. 둘 사이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기에 결혼까지 오게 되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발목을 잡은 거지요. 엄마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반대한다고 하면 네 시댁 쪽에서 아무 말도 못하지. 일단 우리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을 네 시어머니한테 공개하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 그 태도를 보고 결정할래. 지금 딱 이걸로 네 결혼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럴까? 어머님을 따로 만나서 내가 말씀드려 볼게. 제발 어머님이 사과하고 좋게 흘러갔으면 좋겠어. 며칠 뒤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밖에서 단둘이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엄마 가게에서 어머님이 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제가 다 목격했고 다 알고 있었다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크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엄청 민망해하시면서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시켜서 그랬어. 애들이 내가 안 나서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 다른 건 다 됐고요. 그날 정말로 맛이 없으셨어요? 맛이 없어서 그러셨던 거예요? 아유 그러게 내 입에는 별로 맛이 없었어. 그래서 그랬지. 내가 뭐 막무가내인 사람인 줄 알아? 제가 저번에 가져갔던 고기는 맛있다고 잘 드셨잖아요. 그거 저희 가게에서 가져온 거예요. 맞다. 그 고기 내가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었나 봐. 집에서 먹는 건 맛있었는데 말이야. 가게 음식이 이상한가? 제가 어머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저한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 엄마와 상견례 때 만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님 차라리 저한테라도 사과를 하셨으면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을 텐데요.
어머님 보니까 그날 뭔 잘못을 하셨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래. 미안하긴 미안하지. 내가 그날 억지 부려서 미안해. 정말이야? 아니요, 이제 사과하실 필요 없으세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결혼해서 맞벌이라도 여자가 살림해야 한다고요. 결혼해서 그런 시집살이 하는 것도 싫고요. 예단 혼수 그런 걸로 팔려가듯 결혼하는 것도 싫어요. 제가 남자친구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쯤에서 제 인생 말아먹기 전에 멈출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결혼이 남녀가 만나서 하는 거라지만 가족들이 무시 못하잖아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라는데 자주 볼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면 제 앞날이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인사드리러 간 첫날 집안일 예단 운운하면서 저 잡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요. 불행한 인생을 살면 안 되니까 이쯤에서 멈추기로 결정했죠.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그럼 그건 너희 둘이 알아서 하고 우리 아들한테 내 개인적인 사생활 얘기는 비밀로 해줘라. 너네가 파혼하는 건 앞으로 안 볼 사이가 되는 건데 한평생 아들한테 존경받고 살아온 나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거든. 부탁할게. 아들한테까지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일어나 바로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은 남자친구는 납득을 할 수가 없었겠죠.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말려보려고 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말 못하는 저를 보고 많이 답답해했고요. 도대체 왜 이래? 우리 계속 좋았잖아. 싸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건 무슨 이유야? 당신한테는 유감이 없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내 입으로 말 못해. 당신 엄마한테 여쭤봐. 그 이유 알고 계시니까. 남자친구는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갔고요.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분도 차마 자기 입으로 말을 못하겠는지 입을 꾹 다무셨나 봐요. 그러자 답답해진 남자친구는 몇 날 며칠을 저희 집과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다시 만나자고 매달렸어요. 저는 정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죠.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든 납득이 되어야 하는 사람인데 영문도 모른 채 제가 그러자고 하니까 이별을 하게 된 일을 못 받아들였나 봐요. 매일 집에서 하도 난리를 쳤는지 보다 못한 어머님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선물까지 사들고 저희 엄마 가게로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날 가게에서 행패 부린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 진성이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쪽으로 앉을까요? 저희 애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세상 참 좁네요.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돌았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화 많이 나셨죠?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제 과거 때문에 자기 결혼이 깨졌다고 말도 못하는데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애들 결혼 다시 시켜주면 안 될까요? 예비 시어머님은 정말 반성을 많이 하셨는지 얼굴이 헬쑥했어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훔치시며 진정한 마음을 담아 사과를 하셨대요. 저희 엄마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사과 그거 하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사부인, 제가 피해 보상금이나 위자료나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과의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요. 왜 그걸 안 하셔서 이렇게 멀리 돌아오게 했어요. 이렇게 사과해 주시니 제 마음도 풀립니다. 저도 참 괴로웠어요. 진성이 저도 참 탐나는 아이인데 어른들의 감정 때문에 애들이 서로 죽고 못 사는데도 결혼을 못하니 제 입장도 얼마나 난처했는지 아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로써 지난 일은 다 잊을 테니까 애들 결혼시켜요. 그리고 우리 바른 길만 걸어요. 네?
어머님은 그때 감정이 폭발했는지 오열을 하셨대요. 저희 엄마가 토닥토닥 다독여주며 그날 집에 겨우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 다시 만났어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모든 게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했죠. 그게 다 어머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지난날을 반성했기 때문이라 생각했는데요. 저희 엄마 앞에서 흘린 눈물이 거짓이었나 봅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 순간을 모면하고자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만나니까 예비 시어머님이 저를 따로 만나 밥을 사주셨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식당 서빙 직원을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이유는 그릇을 놔둘 때 소리가 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서빙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거 아니야? 어디 그릇 놔둘 때 소리를 크게 내는 거야? 이런 교육도 안 받고 일하는 거야? 기본 상식 중에 상식 아니야?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은 쓰질 말아야 하는 건데 어딜 가나 민폐를 끼치고 있잖아. 저 어머님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이 사람이 음식을 엎었거나 이물질을 넣었거나 그런 큰 실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죠. 그래, 내가 너무 화가 나지만 우리 며느리 보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가봐요. 제 눈치를 보고 진상짓은 거기서 멈췄어요. 식당 직원은 어머님께 하도 모욕을 당해서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다시 이 결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이러세요? 제가 결혼을 왜 망설였었는데요. 잊으셨어요? 제가 또다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서비스잖아. 그리고 이런 레스토랑에서 이 정도 서비스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생각돼서 하는 말이었어. 나는 못 배운 것들 보면 화가 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 미안해,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같이 듣고 있는 사람도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저 직원은 오죽할까요? 이따가 나갈 때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 사람 트라우마 남을 거예요. 알았어. 내가 나가면서 사과할게. 우리 며느리가 속이 깊네. 이렇게 다른 사람도 생각해주니 말이야. 내일도 우리 아들한테 말 안 했던데 비밀로 해줘서 고마워. 아무튼 한가족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잘하는 결혼이 맞는 걸까 하며 많은 고민이 됐어요. 물론 남자친구는 너무나도 사랑하죠. 우리 둘만 보면 아무 고민이 없는데 시부모님이 문제였어요. 그것도 예비 시어머니요. 아버님은 바쁘셔서 그런지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실체를 모르시는 건지 못 본 척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에서 아무도 어머님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아서 엄마한테 조언을 얻었어요. 엄마한테 사과했다는 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오늘 식당에서도 또 진상짓을 했다니까.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결혼을 또다시 생각해봐야 할까? 나한테도 진상짓 부리면 어떡해. 그러지 못할 거야. 이런 비밀이 있으니 너한테는 함부로 못할 거 아니야. 오늘 부른 것도 비밀 지켜줘서 고맙다고 부른 거였잖아. 그랬다가 비밀이 하나 더 생겼지만 너한테는 함부로 못할 테니까 네가 마음에 들면 결혼해. 시어머니는 이제 한시름 났어. 엄마 말 들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죠. 저한테는 진상짓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고 엄마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가 먼저 도착했고요. 뒤이어서 예비 시부모님과 남자친구가 도착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진성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애들의 인연으로 우리가 가족이 된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애 아빠가 죽고 가족은 우리 딸하고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돈도 생기고 사위도 생기니 든든합니다. 딸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우리 은영이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져서 얼른 결혼시키고 싶더라고요. 잘 키운 딸 저도 많이 아껴주겠습니다. 저도 우리 사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어쩜 서로를 이렇게 잘 알아봤는지 기특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훈훈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고상하게 내면을 잘 감추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는 상견례를 한정식 집에서 했는데요. 시간이 얼마 지나자 차례대로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이 가득히 음식으로 다 채워졌어요. 서빙하시던 분이 상에 더 많은 음식을 올리려고 자리를 이리저리 만들다가 그만 실수로 예비 시어머니 국물이 담긴 그릇이 밀쳐지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 하늘색 원피스 위로 초록색 물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참을 인을 놓아버린 듯 했어요. 한바탕 그 종업원한테 난리를 쳤고요. 다행히 용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혼자 기분이 상해서 뾰로통했어요. 그리고 자꾸 혼잣말로 음식을 가지고 맛이 있네 없네 하면서 젓가락도 깨작깨작 거리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이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이 사람이 입이 좀 짧아서 많이 먹질 못해요. 이 나이에 이 몸매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지요. 하하하. 아버님이 어머님의 경솔한 행동을 잘 포장하셨지만 엄마도 아셨던 거죠. 시어머님이 지금 어떤 기분으로 저러고 있는 줄요. 사부인, 그래도 만든 사람 생각해서 예쁘다 하고 먹어줍시다. 잘 먹어야 복스럽다는 말도 있잖아요. 음식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거기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사부인, 제가 뭐 어때서요? 음식 가려 먹는 것도 보기 싫으신가요? 어디서 훈계시나요? 나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가뜩이나 음식이나 나르는 종 같은 사람 때문에 기분 잡쳤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이것들이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진짜 만만해 보이나? 분위기 한순간에 싸해졌습니다. 저희는 이걸 말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째야 하나 싶었을 때 엄마가 지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사부인 못지않게 많이 배웠어요.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 대학 나왔는데요? 제가 이 무식한 것들이랑은 상종을 안 해서요. 말해보세요. 엄마가 코웃음 쳤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거기서 시어머니는 더 나가셨죠. 어디 대학도 못 나왔으면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꼭 못 배운 것들이 잘난 척을 떨어요. 음식점 산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들었지만 며느리 될래? 제 학력 하나 보고 나중에 태어날 손주는 머리가 좋겠거니 생각하고 허락해 준 겁니다. 역시 사람은 집안을 봐야 된다니까. 짜증나. 어머님은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뱉으셨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요. 저는 한 차례 예비 시어머니의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많이 놀란 모습이었죠. 자신의 엄마의 민낯을 처음 본 것이었어요. 아버님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부인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부인이라고. 어서 사과해 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러는 거잖아. 나는 기분 나쁘다는 말도 못해. 사부인은 나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드는데 배운 적도 없으면서 배운 척하는 거라고. 딱 보면 몰라? 그때 저희 엄마가 배꼽 잡고 아주 크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명함 3장을 꺼내서 예비 사돈들과 남자친구한테 줬죠. 모두들 그걸 천천히 읽어보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명함에 대략적인 이력을 넣었어요. 그 명함이 가게에도 배치되어 있고요. 저는 익히 봐서 저희 엄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웬 이력이 이렇게 많아? 가만 보자. 심리학 전공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명함에 있는 이력을 보시더니 심리학을 전공한 것에서 제일 크게 놀라셨습니다. 네, 저는 심리학 전공했어요. 박사까지 취득했고요. 저희 엄마가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심리학자로도 일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심리학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내공을 숨기고 계셨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표정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명함에는 심리학자로 일했던 이력과 강사로 일했던 거, 자격증 역임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있는 내용도 쓰여 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우습게 본 저희 엄마가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멍청해서 음식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음식점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마음껏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딸도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주말이면 제 가게에 와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도와줘요. 제가 못 배웠나요? 제가 멍청한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일 하는 사람들 못 배워서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선 안 좋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도통 듣지를 않네요. 오늘 계기로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심리학자였는데 식당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좋은 직업 놔두고 이런 하찮은 일을 한다는 게요? 이거 다 뻥 아니에요? 여전히 예비 시어머니는 선을 넘었고요. 엄마는 언짢은 표정 하나 없이 가르쳐준다는 생각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안 믿기세요? 사람을 잘 못 믿는 성격인가 보네요. 오랫동안 심리학에 전공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이런 말이 있죠.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이 말을 크게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음이 든든해야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든해질 수 있는 게 밥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요리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요리가 취미였는데 만나는 사람들한테 밥을 해주다가 가게를 차리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밥을 만드는지 아시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가짠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좋은 직업을 놔두고요. 존경받는 직업을 놔두고 음식점 사장이 말이 돼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다 하찮게 보이시나 봐요. 사람을 직업으로만 평가하는 기준이 많이 바뀌셔야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네요. 엄마도 많이 기분이 상해 있었고요. 아무리 해도 깨닫질 못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이야기가 안 통하자 대화를 잠시 멈춘 거죠. 상견례장이 한순간 정막이 흐르고 이대로 일어나자고 해야 할까 했는데 어머님이 엄마 명함을 또 한 번 쓱 훑어보더니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장학재단에 왜 이사로 계세요? 여기에다가 식당에서 버는 돈 기부하세요? 저도 이 재단에 기부하고 있는데 이사 이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에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 저희 엄마도 그 재단에 기부를 해왔었어요. 그게 점차 쌓이자 금액도 금액이지만 기간도 길어서 명예 이사직을 달아준 거예요. 어떻게 기부는 하시나 봐요? 예, 기부는 해야죠. 못 사는 애들이 스스로 그런 삶을 원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동의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잘 살 수 있는 애들이 많아요. 저희 엄마는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을 1대1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그 아이가 바르게 커서 명문대학까지 가는 것을 보고 저도 소소하게 기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돈이 이제야 말이 통하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혹시 어머님 성함이 뭐예요?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이랑 같은데 아는 사람인가 해서요. 저희 엄마를요? 배 자자 옥자입니다만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어떻게 아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외할머니 성함을 듣자마자 크게 놀라며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말없이 엄마만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를 아세요?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 꽤 되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이세요? 어머님은 놀란 후 이번에는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처음에는 똑똑 흐르더니 소리내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뭔가 한 맺힌 사람처럼요. 쉽사리 그칠 울음이 아니었어요. 상견례장에 있던 저희들은 모두 어리둥절했고요.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아시는 분이야? 아니 이 사람이 오늘따라 감정이 휙휙 바뀌네. 여보 괜찮아? 사부인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희 엄마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진정하시고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할 수조차 없겠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참을 울더니 천천히 말을 하셨습니다. 배자웅 여사님이 후원해서 명문대까지 간 바른 아이가 바로 접니다. 제가 후원을 받고 교수까지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외할머니가 후원을 했던 그 소녀가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모두들 너무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냐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생길 수가 있나요? 어머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가게에서 난동을 피웠던 사람이었던 것도 놀라웠는데 저희 할머니가 후원한 그 소녀가 어머님이었다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 인연이 이처럼 알 수 없다는 말을 완전 실감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님과 저희 집안이 인연이 있나 보구나 싶었어요. 먼저 떠나신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다가 예비 시어머니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조상이 보살피고 있다는 말, 그 말이 딱이었어요. 어머님은 또다시 오열을 하시고 점차 진정이 돼가면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우리 언니와 함께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친가에서 외가로 넘겨졌고요. 외삼촌까지 사정이 힘들어져서 고아원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현실을 부정하며 매일 화를 내면서 지냈었죠. 그러다 우연히 여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고아원으로 봉사를 나오셨는데 제가 그때 망연자실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할 때였거든요. 그때 여사님이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공부만 잘해도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며 공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후원을 해주시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요. 그러셨군요. 아예 엄마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여자아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쏙쏙 흡수를 한다며 저도 어릴 적 엄마한테 비교당한 적도 있었네요. 그 주인공이 바로 사부인이셨군요. 예, 공부를 해보니 너무 재밌어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명문대까지 가게 되었어요. 대학 등록금도 모두 여사님께서 내주셨거든요. 저는 어릴 적에 여사님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엄청 부러워했었네요. 그게 사부인이셨고요. 우린 서로 부러워하는 점들이 있었네요. 아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 이렇게 만나게 되니 정말 신기하긴 합니다. 저는 후원이 너무 감사했어요. 후원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못 컸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시도 열심히 살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도 다 있고 집도 있고 뜨신 밥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왜 열심히 살지 않는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붕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못난 사람들 보면 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사부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있고 상황이 다 다른 거죠. 다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엄마는 호통을 치셨어요. 그때서야 예비 시어머니는 깨달았는지 민망해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휴,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제가 너무 무지했네요.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제가 무식한 년이네요. 제가요. 예비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스스로 비판하고 질책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눈만 마주칠 뿐이었어요. 어른들의 과거는 참 복잡했고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 많은 일 속에서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다 싶으면서 어머님을 이해할 수도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모조리 같아서 견딜 수가 없네요. 여사님이 보시면 얼마나 한심해 하실까요? 예비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한테 울면서 사과를 하셨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셔서 진정이 안 되시길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뒤돌아보며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하면서 갔어요. 한일까요? 죄스러운 마음일까요? 어머님도 부모님이 일찍 안 돌아가셨다면 안락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부모님의 사랑 아래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면서 마음이 좀 더 평화롭게 살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외할머니 납골당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도 오열을 하면서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었다고 해요. 얘기만 듣는데도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한편 남자친구는 어머님과 저희 엄마 사이에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때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어머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세상에, 아유 우리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그런 일을 겪고도 장모님과 자기는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고 정말 너무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너무 고마워. 우리 엄마 이해해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상견례 때 어머님 얘기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어머님 힘들게 사셔서 그에 비해 부모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한테 반대로 자격지심을 느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보다 못 사는 사람한테 분개하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다 들으니까 장모님과 자기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됐겠는걸. 저도 생각해보니 상견례장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이 결혼을 다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되긴 했습니다. 저보다는 엄마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님은 상견례 이후 저희 엄마를 스승을 모시듯 엄청 잘하시는데요. 엄마는 좀 귀찮아하기도 했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 많이 감정파이신 것 같은데 나는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이 돼. 이런 고민 남자친구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네 둘이 죽고 못 사는 거 알아. 엄마 눈치 보지 말고 너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진짜?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어머님이 엄마를 너무 무시하고 또 예전에 외할머니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인연인가 아니면 악연인가 판단이 안 서. 인연이지. 어릴 때는 불편한 감정 아니었어. 우리 가게에 와서 진상짓 한 것은 좀 얄밉긴 해도 네 시어머니가 잘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 못할 것도 아니더라.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네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아주 잘하거든. 그리고 외할머니가 네 예비 시어머니한테 덕을 쌓아서 꼼짝 못하시잖아. 분명 결혼하면 너한테 잘해줄 거야. 엄마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좋으면 결혼하고 싫으면 헤어져.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말대로 시어머님은 결혼 후 정말 저한테 바짝 엎드렸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저를 애지중지 대해주셨고요. 딱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이 맞아요. 어른들의 일로 저도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덕을 쌓고 살아야 한다는 거요. 저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도 덕을 쌓으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